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학개론의 윤은지입니다. 이 보험은 언제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6살쯤 됐을 때 제가 스스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가입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보험학개론을 알차게 꾸며주실 든든한 세 분의 전문가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보험학개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보험학개론 오늘의 토픽, 보험으로 재무 설계하기.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보험과 재무 설계입니다. 아니, 보험이면 보험이지, 보험으로 재무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무 설계가 보통 이제 자산 관리고 그 안에 보험이 한 켠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도 재무 설계의 한 켠에 속한다. 그래서 재무 설계를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험료라는 게 1년, 2년 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십 년 내지는 평생토록 보험료를 내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한두 푼이 아니라 수천만 원 내지는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가서 보험료가 들어가서 보장을 받게 되는데 이 장기적인 설계를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지 않으면 돈이 낭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얼마만큼의 보장을 적정하게 가져가는 게 좋으냐. 이게 꼭 점검이 필요하고요.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 너무 적게 가입해가지고 나중에 보장이 너무 약해서 내 돈을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치료나 이런 걸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적정한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또 남은 보험료를 가지고 이 투자된 금액을 가지고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노후 준비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바로 재무 설계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적정한 분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후 준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노후가 되면 사실 수입이 없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를 대비한 보험 상품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내고 계시는 국민연금이 좀 그 예일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많이들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그 개인연금이라는 게 다 똑같은 연금이 아닙니다. 연금 중에서도 종류가 있어요. 연금 저축 그리고 연금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연금 저축으로 가입하고 계시면서 나는 이게 노후 대비의 연금 보험이야 라고 알고 계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십니다. 저축이란 연금 저축이라는 보험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연간 4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가입을 하는데 요거는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이 됐을 때 그 공제받은 금액을 연금 소득세로 다시 또 떼기 때문에 세제 이연 상품이라고 불리우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연금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내가 가입하고 있는 연금 보험이 연금 저축이 아닌지 한번 증권을 보시면서 그 단어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주제랑 맞게 만약에 재무 설계상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앞서 모아름 전문가가 이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말씀해 주셨는데 보험으로가 아니라 연금저축 플러스 IRP랑 같이 하게 되면 연간 세제 혜택을 최대 7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정보들을 주변에서 이제 복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없을 거고 그다음에 국민연금만 너무 믿으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냐면 보통 국민연금의 구조가 사실은 사업자들은 더 많이 내고 연금은 적게 받고 이런 구조로 사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뉴스에 주기적으로 나오는 게 국민연금이 점차 곳간이 비어지고 있다. 나중에는 다음 세대는 조금 받기 힘들어질 거다. 자꾸 뒤로 미루고 있죠. 연금 개시 시점을. 사실 국민연금 하나만 믿기에는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 봤을 때 지금 현재 60세인 노부부가 앞으로 그냥 소득 없이 연금으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한 달에 최저 생활비가 210만 원 필요합니다. 근데 국민연금으로 21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가 합산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선진국화되면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사실은 개인연금을 국민의 80% 이상을 준비하듯이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당장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개인연금은 그냥 쉬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연금을 가입할 때 연금 저축이냐, 연금 보험이냐, 세제 혜택을 받을 거냐, 아니면 나는 그냥 비과세 혜택을 받을 거냐, 전략을 제대로 잘 짜셔서 가입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지만 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똑같은 불이백을 저축하더라도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짜셔서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접근하셔서 노후 자금은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세금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얼마만 이자를 받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연금 중에서도 이제 변액 연금이 있고 또 금리를 연동해주는 금리 상품형 연금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나중에 이제 이자가 불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거치를 해놓기 때문에 그 이자율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연금의 차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변액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요 중요한 포인트가 변액하시는 분은 주식이라든지 채권처럼 금융 상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이 가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변액연금을 지금 가입해 있는 상태인데 몇 년 동안 뭐 10년 이상 지났는데 이걸 한 번도 펀드 변경 같은 거를 통해서 수익률 관리를 안 했다. 이러면 굉장히 이건 마이너스인 거거든요. 네. 변액연금 뭐냐면 주식이나 채권 등을 운용을 해서 내가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요 수익률이 올라갈 때 떨어질 때를 잘 맞춰가지고 채권형 펀드, 뭐 주식형 펀드를 잘 갈아타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품이긴 한데 문제는 거꾸로 맞추거나 잘못 맞추거나 아니면 아예 관리를 안 하게 되면은 이게 수수료가 이중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합리한 상품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가입하실 적에 적합성 검사라는 걸 통해서 내가 주식형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검사라고 가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 이런 적합성 검사 없이 그냥 뭐 설계사나 보험회사가 그냥 권유한 대로 가입했다. 이건 반드시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예 나는 이제 관리하기도 싫고 묻어놓고 싶어. 이런 분들은 금리를 주는 금리 연동형 복리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이랬을 때 나중에 이제 연금이라는 게 젊었을 때 가입해가지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타먹는 거잖아요. 네, 네. 몇십 년 동안 묵혀 있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변액이냐, 또 금리 연동형이나 또 이것도 최저 보증을 얼마를 보증해 주냐. 또 이걸 추가 납입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천차만별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적에 따라서 잘 가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요즘 부자들 중에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아유 부럽네 이 건물을 상속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이제 상속세를 내기도 한다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그렇죠. 이제 자산의 그러니까 뭐 100억대 자산가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뭐 건물이 뭐 두 채가 있는데 뭐 80억, 50억. 세상에. 굉장히 꿈만 같은 일이잖아요, 저희한테는. 네. 저한테도 사실은 되게 먼 미래고 살면서 한번 있을까 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 이렇게 10억, 20억 가지고는 상속세 플랜을 준비한다는 할 수는 없고요. 또 이제 100억대 자산가가 이 상속이나 증여세를 준비한답시고 이 보험으로는 종신보험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해당 사항 없는 걸로. 근데 어설프게 가입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 시청자분들이 이제 나는 상속을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했어. 그럼 딱 증권 들여다보면 계약자, 수익자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엄연히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속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100억대 부동산의 명의가 아버지다. 근데 아들 앞으로 나중에 상속을 해주기 위해서 종신보험 가입했다. 근데 증권 딱 들여다보니까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그냥 법적 상속인 이거는요. 의미가 없어요. 사망해서 만약에 40억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도 금융자산의 합산 과세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계약자 수익자 관계도 되게 중요합니다. 잘 따져 보셔야겠네요. 자, 이렇게 보험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요.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 가입과 관리 결과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나의 조건과 상황에 딱 맞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보험도 리모델링이 필요해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의 보험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살해자분 경우는 이제 2인 가족이셨고요. 59세 아버님이랑 30세 아드님.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그 어머님과는 사별을 하셨고 두 분이서 지내는데 네. 우선 59세 아버님 기존 보험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총 100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해요. 아버님만. 그렇죠. 근데 이제 보험을 많이 가입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무래도 혼자 자제분을 키우다 보니 나한테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들한테 피해는 주기 싫다. 아하. 그래서 보험을 좀 많이 가입하신 편인데 네. 대부분의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다 갱신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더 올라. 그렇죠. 100만 원가량 내는데 이거보다 더 오른다고 하니까 아이고. 끔찍한 상황이 이제 펼쳐지기 마련이죠. 와, 지금도 9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앞으로 갱신이 된다면 점점 더 오르니까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만 문제였던 건가요?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나요? 일단은 보험의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S화재 슈퍼보험 2005년에 가입한 13만 3천 원가량 납부 중인 보험이 있는데 여기에는 실손의료비랑 운전자 보험이 들어가 있고 운전자 보험 특약이 갱신형이라는 것도 문제였지만 이게 이제 가입 시점이 2005년이에요.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 2009년 10월 달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변경이 되면서 운전자에 대한 보장이 8대 중과실에서 11대 중과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즉슨 이분은 운전자 보험을 보장 범위 넓은 걸로 바꿔줬어야 됐어요. 아. 근데 이제 연령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보험을 다 한다라기보다는 실손 같은 경우는 지금 실손으로 변경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 실손의료비는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 특약만 삭제를 해서 새로 최근 운전자 보험으로 변경해 주는 걸로 어허.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유공제 상품 2개를 살펴볼 거예요. 네. 땡땡벨트 보험하고 상해 보험인데, 자, 휴일하고 평일에 교통사고로 다치고 사망하게 되면 보장하는 보장입니다. 아, 그 조건에 부합이 돼야 돼요? 네, 휴일과 평일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아이고. 자, 근데 네. 전체 사망을 100이라고 봤을 때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7%밖에 안 되세요. 아. 근데 그 7% 안에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2%입니다. 어허. 그것을 보험으로 준비 중이신 거예요. 아. 그것도 5만 원가량의 보험료를 매달 내고 계시면서 네. 사실 이 상해 사망 담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기본 계약으로 상해 사망을 꼭 가입을 하셔야만 하거든요. 근데 별도의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는 담보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조금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공제 똑같은 회사의 요양보험하고 암보험이 있는데요. 네. 이 암보험 경우에는 이제 10년 단위 갱신형으로 돼 있어요. 진단비는 많이 들어가 있지만 한 3천만 원 가까이 3천만 원이 들어가 있지만 평생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되고 암에 안 걸리면 계속 10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면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갱신 보험료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정리가 필요하시다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요양보험도 요거는 10년이 아니라 5년 단위로 갱신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요양보험을 만약에 타신다고 하면 연세가 한 80, 90 넘어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요양보험 자체도 사실 요양자금하고 간병비가 나오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 장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도 어렵지만 이걸 써먹기 위해서 5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면서 인상이 된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써먹지를 말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보험료만 굉장히 비싸게 내시고 인상이 되면서 내시고 나중에 그냥 다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나머지 추가적으로 또 이어 나가자면 아이생명의 CI 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꽤 많이 내세요. 42만 원 정도. 어휴.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네. 시청자님 이거 보험을 어떻게 설명 듣고 가입한 목적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반대로 여쭤봤더니 아 이거는 내가 아들한테 사망보험금으로 주고 싶었고 암도 된다고 해서 그냥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도 되고 다 돼. 다 돼, 암도 되고 다 돼. 그렇죠. 그 말에 이제 꽂혀서 가입을 하신 건데 근데 사망보장금이 아드님한테 내려간다. 사실은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가장들은 연령이 사실은 기준점이 있습니다. 아드님이 30세, 지금 소득활동을 따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성년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아버님의 공백이 있다고 할지언정 아드님이 혼자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사망으로서는 사실은 보는 건 아니다. 그리고 종신보험과 CI보험을 비교해 봤을 때 CI보험이 사망보장금을 선지급해 준다는 구조 하에 종신보험보다 똑같은 사망보험금을 설정해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특약이 암도 있지만 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입원비, 수술비 특약이 있어요. 근데 이 또한 80세까지 5년 단위로 계속 갱신이 되는 보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걷어내시고 조금 살아있을 때 갱신이 안 되는 비갱신형 100세 만기 진단비들을 보충하는 게 좀 시급해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르셨기 때문에 가입을 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연금보험을 노후자금으로 25만 원씩 내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게 변동금리입니다. 금리가 가입한 시점에 내가 4%로 가입을 했을지언정 떨어질 수도 있네. 그렇죠. 보험사는 공시이율이라고 해서 매달 1일 날 금리가 변동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도 저금리 기조로 계속 가고 있죠. 그리고 현재까지 지켜봤을 때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매달 금리 상황을 보면 거의 계속 매달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내가 4%로 알고 가입했을지언정 나중에 연금 개시 시점에서는 연금액이 떨어질 수 있고 이 상품의 약관을 보니 최저 보증 이율은 10년 초과 시 1.5%를 보증해 줍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연금으로 크게 도움될 만한 건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거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리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큰 손해 없이 계약은 가능하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지금 아버님 연령대에서 새로 뭔가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목적 자금에 맞게 단기 저축 상품으로 가시는 게 맞는 연령대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정리하고 그냥 단기 목적 자금으로 계속 당장 쓰실 수 있는 저축을 하셔라라고 네. 해서 권유해 드렸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전문가님들 이제 진단 설명을 들어보니까 S화재 빼고는 거의 뭐 다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싹 정리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 뭐 갱신형으로 가입이 대부분 되어 있었고 네. 불필요한 보장들로만 유지를 하시는 거는 보장을 못 받을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 S화재 같이 특약을 삭제하고 좋은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면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저희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처럼 갱신형을 그 상품 안에서 비갱신형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만기가 80세인 것을 100세로 연장한다든지 불필요한 보장으로 들어있어서 뭐 보장을 추가를 해야 된다는 상황에서는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품으로밖에는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어서 싹 바뀌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결과를 좀 보여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보험이라는 게 가입을 해놓고서는 변경이 안 되잖아요. 변경이 안 되니까 잘못된 거는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기존에 이제 갱신형이라든지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 중복되어 있는 보험들을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중요한 진단 자금 있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3대 자금, 그러니까 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심혈관 진단비인데 비갱신형으로 그래서 보완을 하였고요. 100세까지. 네. 기타 이제 진단 자금 외에 수술비라든지 또 의료보험으로 적용받지 못하는 치료비 항목까지도 다 갱신이 되지 않게 100세까지 준비를 하였습니다. 비갱신형으로.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기존에 이제 S화재의 갱신형 특약으로 돼 있었는데 이걸 삭제하고 나서 비갱신형 운전자 보험으로 해서 10년 납 100세 만기까지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네. 와, 정말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60만 원 정도가 이제 절약이 된 건데 이렇게 된다면은 요 금액으로 평생 가시는 거예요? 이제 갱신은 없는 거예요? 실손보험은 갱신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손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장들은 다 비갱신형으로 바꿔드렸고 아하. 말씀하신 것처럼 월보험료 60만 원가량 줄여드렸습니다. 근데 더 크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월보험료도 월보험료지만 전체 보험료가 기존에 내시던 걸로 만약에 유지를 했을 때의 갱신 시 인상되는 폭을 반영하지 않고 다 낸다라고 한다면 약 1억 5천만 원 정도를 내야 하셨던 보험이었어요. 그것을 39만 원으로 월보험료도 낮추면서 총 보험료는 약 7천만 원가량으로 8천만 원 정도를 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드렸다는 점이 이야. 조금 더 크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야. 저희가 이제 이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네네. 사실 1억 5천이 아니고요. 갱신형까지 감안하면 거의 3배예요. 더 높게 올라가죠. 5억 가까이 되세요. 오른 것까지 하면 야 엄청나게 그냥 줄어들죠. 이거는 뭐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드려야 할 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 친절하게 리모델링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 가입과 관리 결과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험 약관은 언제나 봐도 모르겠고 어렵게만 느껴지신다고요?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약관 읽어주는 남자, 약관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약관 준비해 주셨나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간병보험이라든지 또 요양보험, 치매보험 같은 거를 취급하다 보면은 그때 보험금을 탈 적에 장애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또 어떤 장애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장을 받을 수 있나라는 부분이 이제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애 평가표라는 거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장애 판정 기준을 약관에서 보시게 되면 장애 판정 기준에 있어서 신경계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 신경계 손상으로 부침의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장애 평가표의 5가지 기본 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또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본 동작 제한 장애 평가표가 뭔가 예, 보시게 되면은 5가지가 나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동에 대한 동작, 그리고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 그다음에 목욕, 옷 벗고 입기에 5가지 구분해서 얼마만큼 장애가 있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그 약관에 보면 지급률이 10% 미만인 거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과연 10%가 뭔가? 이동에 있어서 보게 되면 맨 밑에 보면은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지만 보행 시 쩔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 상태가 10%예요. 그리고 음식물 섭취할 적에는 단순히 못 먹는 게 아니라 젓가락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지만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며 음식물 섭취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10%예요. 그 이하 밑에 있는 이제 그 젓가락을 이용하되 생선을 바르지 못하는 상태는 5%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죠. 네. 그리고 배변 배뇨에 있어서는 10% 상태가 뭐냐면 화장실에 가는 일이나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지만 대소변의 뒤처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이때가 10%고요. 목욕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단순히 5%, 3%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 시에 타인의 지속적인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10%이고요. 옷 입고 벗을 적에는 맨 위에 있는 것처럼 상하의복을 탈의 시에 착탈 시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나와 있어요.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3%짜리도 있고 5%짜리 있고 10% 이상짜리도 있는데 여기에서 10% 이상에 해당되는 제한이 있을 때 이런 일상생활에서 옷 입고 이동하고 이런 제한들이 있을 때 요 10% 이상이 됐을 때 신경계 쪽에서 이제 그 보장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셔서 나중에 내가 나 옷 입는데 밥 먹는데 불편해요라고 얘기했는데 보험금이 지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따져가지고 내가 간병보험이 과연 몇 프로짜리에 가입돼 있나, 네. 또 몇 급에 가입돼 있나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간병보험을 실컷 내고 있는데 나중에 뭔가 장애가 왔는데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셔서 내가 가진 간병보험, 요양보험, 뭐 치매보험 같은 것들이 제대로 다 가입이 잘 되어 있는지 보장 범위가 넓게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서 약관을 꼭 살펴보시고 가입이라든지 또 리모델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약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보험에 관련된 정보는 알려드려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